언니의 결혼식 날이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나는 내 진짜 딸만 축복한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하객들은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들은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몰랐다. 나도 처음엔 몰랐다. 아니,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이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눈빛에 담긴 냉대가 뼈를 파고들었다. 나는 29살, 김지은. 회사에서는 과장, 집에서는 큰딸로 불렸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나는 언니 민지의 결혼식에서 브라이드메이드였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지만 내 얼굴은 웃고 있지 않았다. 사진 속에서 나는 늘 조금 떨어져 있었다. 가족 사진, 회사 행사 사진, 심지어 어린 시절 사진까지. 나는 언제나 한 발 뒤에 서 있었다. 그게 자연스러웠다. 왜냐하면 나는 입양된 딸이었으니까. 입양된 사실을 안 건 중학생 때였다. 우연히 어머니의 서랍에서 입양 서류를 발견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설명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살짝 찡그리는 눈썹, 언니에게만 주는 선물, 회사에서 언니를 후계자로 키우는 계획. 나는 그걸 알면서도 묵묵히 버텼다.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나와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다. 노력하면 인정받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날 아버지의 말은 그 모든 착각을 부수었다. 진짜 딸만 축복한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였다. 하객들 앞에서 나를 지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손에 쥔 부케가 무거워졌다. 언니는 웃으며 아버지 품에 안겼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 광경을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았다.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강남의 바에서 혼자 위스키를 마셨다. 술이 들어갈수록 머릿속이 맑아졌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너무 착했다. 너무 순종적이었다. 너무 조용했다. 조용함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내 침묵을 약함으로 읽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연락처를 보았다. 아버지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그 이름을 지우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 지우면 너무 쉬워진다. 나는 천천히 해야 한다. 그들이 나를 지운 것처럼 나도 그들을 천천히 지워나가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혼자 중얼거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어.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릴 차례야. 그 후로 나는 변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았다. 회사에 나가고 회의에 참석하고 언니의 신혼여행 선물을 준비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계획을 세웠다. 아버지의 회사는 중견 건설사였다. 이름은 한빛건설. 아버지가 젊어서부터 키운 회사로 강남에 본사가 있고 전국에 현장이 있었다. 나는 입사한 지 7년째 경영기획팀 과장이었다. 언니 민지는 아직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들어온다고 했다. 아버지는 언니를 미래의 부사장이라고 불렀다. 나를 부를 때는 그냥 지은아였다. 나는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 야근이 잦았고 주말에도 자료를 만들었다. 그건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자료를 만들면서 동시에 회사의 약점을 찾았다.
아버지가 모르는 곳, 언니가 모르는 곳, 어머니가 모르는 곳. 첫 번째로 발견한 건 세금 문제였다. 한빛건설은 몇 년 전 대형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면서 세금 계산을 잘못했다. 아니,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러 누락했다. 아버지가 직접 승인한 자료였다. 나는 그 파일을 복사해서 내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아직 쓸 때는 아니었다. 그냥 가지고 있기만 했다. 나는 매일 밤 그 파일을 열어보았다. 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했다. 그 서명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두근거림은 분노였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내가 이걸 터뜨리면 회사도 무너질 수 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망설였다. 내가 잘못하면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친다.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복수를 원했지만 괴물이 되고 싶지는 않았다. 아직은.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 잠잘 때도 그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딸만 축복한다. 그 말은 나를 인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나도 가족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다. 언니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다.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지은아, 고마워. 브라이드메이드 해줘서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너는 모르고 있어? 내가 얼마나 특권을 누렸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날 저녁, 가족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언니 부부에게 새 아파트를 선물한다고 발표했다. 강남 50평.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이도 곧 결혼하면 아파트 하나 마련해줄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이제 아파트 같은 건 필요 없다. 나는 너희가 가진 모든 걸 빼앗을 거다. 밤에 혼자 방에 들어와서 나는 울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울면서도 생각했다. 내가 울 자격이 있나? 내가 약한가? 아니, 이건 약함이 아니다. 이건 연료다. 이 눈물이 나를 움직이게 할 거다. 시간이 흘러 언니가 회사에 나왔다. 아버지는 언니를 바로 부장으로 임명했다. 나는 과장이었다. 7년 차와 입사 1일 차의 차이였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게 한빛건설의 문화였다. 나는 언니를 도왔다. 자료를 정리해주고 회의 때 발표를 대신 준비했다. 언니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이 덕분에 편해.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록했다. 언니가 실수한 부분, 잘못 판단한 부분, 아버지에게 잘못 보고한 부분. 모두 저장했다. 그러던 중 두 번째 약점을 찾았다. 아버지의 비자금이었다. 해외 계좌에 숨겨둔 돈. 누나는 우연히 아버지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아버지가 내 컴퓨터를 잠깐 빌려 쓴 적이 있었다. 그때 비밀번호를 저장해두었다. 나는 그 계좌를 확인했다. 수십억 원 우출처는 불분명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냥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언니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보았다. 나는 배제되었다. 상속 계획에 내 이름은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자료를 복사했다. 동료들은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 과장, 또 야근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하지만 끝나는 게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가족은 적이 되었고 동료들은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 그 혼자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울음은 사치였다. 대신 차가워졌다. 사람들을 볼 때 계산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가 될까? 아버지를 볼 때도 그랬다. 언니를 볼 때도. 한 번은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말했다. 지은아, 민지가 이제 회사에 나왔으니 너는 좀 도와줘라. 민지가 아직 어리니까 나는 대답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가 왜 도와야 하지? 내가 왜 희생해야 하지? 너는 나를 버렸는데?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실행을 결심했다. 아직 전체 계획은 아니었다. 작은 것부터. 언니가 잘못한 보고서를 그대로 올리게 내버려 두었다. 아버지가 화를 냈다. 언니는 울었다. 나는 위로했다. 괜찮아, 언니. 처음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했다. 아주 작은 상처였다. 시작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내 눈이 변해 있었다.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빛이 있었다. 나는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착한 딸이 아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왔다. 나는 국세청에 익명 제보를 준비했다. 세금 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직 보내지 않았다. 망설였다. 이걸 보내면 회사에 조사 들어온다. 아버지는 벌금 내고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명예는 실추된다. 그게 첫 번째 타격이었다. 나는 언니의 약점도 찾았다. 언니 남편, 재훈 씨, 결혼 전 재훈 씨가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다. 그 여자가 임신 중절을 했다. 나는 그 사실을 우연히 알았다. 재훈 씨의 옛 연인이 나에게 연락 것이다. 술에 취해서 울면서. 나는 그 여자를 달래면서 모든 증거를 받았다. 문자, 사진, 병원 기록. 나는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지 고민했다. 언니에게 말할까? 재훈 씨에게 말할까?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을까? 아직은 아니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그 사이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졌니? 무슨 일 있니? 나는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결혼 생각해야지. 나이도 있는데. 나는 웃었다. 결혼. 이제 그런 건 상상도 하지 않았다. 사랑은 약점이 된다. 나는 약점을 만들지 않을 거다.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걸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저걸 터뜨리면?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논리로 움직였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나를 불러서 말했다. 지은아, 너 주식 좀 넘겨줄까 생각 중이다. 나는 놀랐다. 갑자기 왜? 알고 보니 언니가 임신했다. 아버지는 손자를 기대하며 나를 달래려 했다. 나는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다. 이제 와서. 너무 늦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증거를 일부러 흘렸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익명으로 세금 문제 관련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되었지만 소문이 퍼졌다. 아버지는 긴장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 이 길 끝에 내가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미 건넌 강이었다.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사람들을 볼 때 미소 짓지 않았다. 동료들이 나를 피했다. 나는 그게 좋았다. 가까이 오지 마, 다치니까. 이제 폭발 직전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세금 탈루, 비자금, 재훈 씨의 과거. 모든 게 준비되었다. 나는 한 번에 터뜨리지 않을 계획이었다. 하나씩. 고통을 길게 끌 거다. 첫 번째로 언니 부부를 공격했다. 재훈 씨의 옛 연인에게 돈을 주고 언니에게 연락하게 했다. 언니는 충격받았다. 나를 찾아와 울었다. 지은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위로했다. 잘 해결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언니의 결혼 생활이 흔들렸다. 재훈 씨와 싸우고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화를 냈다. 나는 그 틈을 노려 두 번째를 실행했다. 국세청에 익명 제보를 했다. 제대로 된 자료와 함께 조사가 들어왔다. 회사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밤낮 없이 변호사와 상의했다. 언니는 임신 스트레스로 입원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나는 그 모든 혼란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피곤해 지친 얼굴, 언니가 창백해진 얼굴,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눈빛.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아니, 느꼈다. 만족감. 하지만 동시에 공허함. 나는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어디 갔을까? 착하고 따뜻했던 김지은은 죽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남았다. 나는 그걸 인정했다.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하려 해도 늦었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아버지의 비자금도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주식은 폭락했다. 언니는 유산 위험이 있었다. 가족은 서로를 탓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아무도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 조용했으니까. 나는 밤에 혼자 술을 마셨다. 취해서 거울을 보았다. 내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마지막 단계였다. 나는 아버지를 직접 만났다. 회사 옥상에서. 아버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회사 어렵다. 너 좀 도와줘라. 나는 대답했다. 어떻게요? 아버지는 비자금 이야기를 꺼냈다. 나에게 처리해 달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웃었다. 아버지,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저 알아요. 다 알아요. 아버지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모든 증거를 내밀었다. 아버지는 창백해졌다. 지은아, 내가 어떻게 나는 대답했다. 결혼식 날 기억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아버지는 무릎 꿇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내려다보았다. 언니는 병원에 있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울고 있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다. 나는 경찰에 모든 걸 넘겼다. 아버지는 구속되었다. 언니 부부는 이혼했다. 어머니는 나를 저주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텅 빈 방, 텅 빈 마음. 나는 이겼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아직 인간인가?